생각보다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판단에서일까요? 한국과 일본이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대피하자는 심리에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2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져서 실망감에 팔아치우는 걸까요? 오늘 정말 그냥 손절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돈 벌어서 탈출하셔야죠. 오늘도 현명한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여 힘내라. 개미 탈출 출발합니다. 고수들은 하락장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이 고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최용동 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같은 시간, 같은 이 자리에서 동진 세미캠 얘기를 해주셔서 그나마 수익률 방어에 나서고 있긴 한데 하락해도 너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왜 이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 다양한 시작 하락한 요인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딱 하나만의 요소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자 좀 급락세 아닌 좀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 시간으로 종합주가 지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7% 거의 3%에 육박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다소 좀 힘든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축소가 된 이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전주에 발생했었던 실적 발표에 대한 여파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혼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좀 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5월달 말에 보여줬던 20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600포인트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자리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이번 주 초에 발생했었던 그러니까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했었던 요소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민 반응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60포인트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점 정도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 정도로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에 대한 변동폭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기술적 반응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같이 매도로서 대응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지수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투매 욕구가 여기까지 쌓이셨겠지만 투매하시지 마시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블루오션인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들이 2% 이상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다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반도체 규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2~3개월만 지속되더라도 파장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급하게 일본 출장길에 나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투자 심리가 잠재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파시겠어요?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말씀 좀 드리게 되면 포트 이익이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시장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하게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핵심 소재 규제로 인한 이제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한일간의 이 반도체 산업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품 또는 이제 소재를 좀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중간 소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일본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학관계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피해라고 보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만의 피해라고도 보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요소들로 인해서 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더도 없는 또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즌에서는 좀 불안정하게 보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산업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회복됐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하반기에 상방으로 전환됐을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차라리 좀 두려움을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 규제 여파로 상승하는 수혜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애국 테마주인데 오늘은 체감상 애국 테마주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국산 맥주 회사 하이트 진로홀딩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름 시즌 맞이했고요. 맥주 테라 돌풍도 상당하고요. 일본산 맥주 불매 운동까지 더해지면서 이 종목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될지 안 사야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먼저 맞습니다.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맥주 테라 드셔보셨나요? 테라는 제가 잘 못 마셔봤습니다. 이거 직접 드셔보셨던 분들 청량감이 상당해서 대박 조짐 얘기도 있던데 주가에도 얼마 정도 또 긍정적인 여파를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꼭 오늘 밤에 한 잔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포트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대일본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러한 욕구들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앞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뭐 단기적으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좀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본산 뭐 불매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군들이 상당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맥주라는 하나의 이 품목을 가지고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군으로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에 따른 대안주로서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제품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히트를 쳐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뭐 붉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그리고 꼬꼬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허니버터칩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식품 업계에서 히트치는 메가 히트되는 제품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는 그런 습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이트조 홀딩스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시기적으로 뭐 각 국가 간에 좀 자존심 싸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좀 국가 간에 좀 굉장히 좀 크게 분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 정도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안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일선은 하향 자체를 이탈시키는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000원대에서 2만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는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수익자인 관점에서는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인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관련주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지 몰라도 자동차 대표주는 애국 테마주로 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기아차 들고 왔습니다. 2분기 괜찮은 실적 기대감도 함께 동반되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환율 효과에다 신차 효과까지 더불어서 이어질 수 있는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기아차 야금야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2분기 실적 기대감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도 더 오를 여지 남아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작년 그러니까 동기 대비해가지고 2.4%대 정도의 이제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실적치를 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뭐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진행이 돼줬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감들로 인해서 차익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35,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월달 들어서 한 차례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신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K5를 기점으로 해서 또 2020년도 초반대에는 또 SUV에 대한 신차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방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환율적인 부분들,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또 일본과의 관계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뭐 이러한 이제 뭐 맥주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불매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더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는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리 뭐 충분히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도 조금 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아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까지 세 종목 모두 다 포트 인 찍었습니다. 최영동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